그래서 LG화학의 경우 46만 1천 원. 이번에 저점이 46만 원입니다. LG화학에. 46만 1천 원에 매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에서 여러분들이 포트 비중을 채우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지, 소형주 잡주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힘겨워요. 자, 47만 4,500원. 언제? 28일 날. 28일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LG화학이 4월 27일 테슬라 때문에 그 변동성,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 막 45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LG화학이 4월 27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줍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죠.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47만 4,500원, 48만 1,500원에 편입. 그러고 나서 48만 7,500원, 49만 4,000원까지도 편입. 4월 28일 날. 이날 6%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다 보면 뭐 49만 4,000원 드리고 50만 원 넘겨 52만 원 갔다가 또 50만 원 붕괴되고, 그러면 왜 고점을 못 잡냐부터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 주력주를 고점에서 잡고 저점에서 다시 산다. 그것도 가능해요. 변동성이 좀 더 확장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력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점에 정리하고 또 재편입하면 되는데, 2~3% 등락 범위를 단탄 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코스닥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HLB에서 단타를 치는 게 낫지. 예? 굳이 얘에서 뭘 단타를 칩니까? 멘토의 역할은 그런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힘겨우시지만은 돌아가는 것 같고, 옆에서 막 상한가 갔다 그러고, 윤정두가 조금 있다 또 대주산업 이걸 왜 못 샀습니까? 이렇게 뭐 약도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5월 19일, 5월 20일, 5월 20일, 5월 20일 53만 원까지도 계속 매수를 드렸어요. 이게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출국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렇다 할지라도 가져갑니다.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4월 27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해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뭐예요? 이제 매번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은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가 뭐냐면 1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1분기 대비, 또 작년 4분기 대비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사실상 노출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노출이 돼 있냐면은 컨센서스라고 그래서 증권사, 많은 증권사가, LG화학은 시가총액이 8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많은 증권사가 LG화학에 대한 실적, 매출은 11조 정도일 거고요. 영업이익은 8,900억, 뭐 순이익은 6,6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증권사가. 근데 그 증권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치 대비 14.6, 16.67%.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은 얼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은 그 전체적인 부분의 20% 이상 예상치보다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극대형주잖아요. 극대형주는 진짜 뭐 한 10%, 5% 이상만 나와도, 또 10%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내줬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실적 때문에 윤정두가 계속해서 LG화학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오기를 부리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응? 이날이 4월 28일에 49만 1,500원. 문자는 벌써 46만 원에도 나갔다는 걸 확인하셨고 계속해서 야간 교육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야, 잠 안 자고 들어왔더니 윤정도 또 LG왕 얘가 언제네. 저 무거운 걸로 내가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 이걸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LG화학이 2차 전지 문제 때문에 물적 분할 때문에 2020년 10월에 60만 원이 깨졌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깨져 있지만 60만 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응? 80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악재인 것처럼 그 악을 쓰고 난리를 부려놨는데 지금까지도 악재인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10월 말에 딱 60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 11월, 12월, 1월 이 3개월 실질적으로 2달 보름 만에 105만 원을 갑니다. 75%가 올라와요. 60만 원에서 75%가. 물적 분할이 악재라면 실질 악재라면 어떻게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그 상태에서 75% 오르겠습니까?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LG화학이 다시금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가면은 나중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다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이 악재여서 밀려 내려갔다고 했던 그 흐름 대비해서 SK 그러면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노베이션이 더 빠졌어요, 사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5월 17일, 5월 18일, 또 5월 19일 개장 전까지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드렸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 그 기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화는 천천히 하세요. 지금 야간은 한 명만 받으니까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면은 문자 남겨놓으시고 한 명이 전화 받으니까 전화기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5월 20일 1시 20분에 이 교육을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긴 교육을 올려드렸어요. 굉장히 긴 교육을. 공지사항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일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또 차분히. 저 1시간짜리거든요. 응? 그 LG화학의 자료하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셔도 이 공지사항 삼선전환도도 배웠고 오늘 유료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LG화학의 12시 15분 기준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그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표 작업을 해드린 거예요. 지분 가치 지금 실적 대비해서의 흐름 이걸 표 작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렸어요. 적정 주가 최소 시가총액 55주 이상, 그러니까 70만 원 이상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저거를 장중에 목이 터져라고 진행을 해드린 겁니다. 텍스트 전략 부분 잡아드리면서 계속 결론적으로 이게 방송 원고로 이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LG화학의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81.84%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81.84%입니다라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40.73에 외국인 지분이 48.09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빠졌네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외국인과 대주주와 기관 물량 빼고 나면 개인은 8.3% 미만이에요. 8.3% 미만. 결론적으로 8.3% 미만의 흐름을
개인들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저것이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사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둥,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가가 밀리면 외국인들이 더 피곤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4 갖고 있는 거하고 순이익 지금 2조 7천억 수준, 내년에 3조 2천억, 3조 3천억 수준, 그 수준 범위를 감안했을 때 설정 범위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LG화학의 순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롯데케미칼 PER 9.76배를 적용했을 때 26조에서 32조 정도 수준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업종 10.27배를 기준으로 해서 PER을 설정해서 보면은 28조에서 34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26조에서 34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38조 5천억이니까 고평가 아니냐? 그렇죠. 화학업종에 또 LG생명과학을 피인수한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지금 제가 장중에 계산해 드릴 때가 LG에너지솔루션이 101조 5천억이었어요. 101조 5천억. 101조 5천억 그대로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101조 5천억이니까 반올림해서 이제 102조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건데 102조 원의 81.84% 그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할인 50%. 그러면 102조예요. 근데 이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다.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을 구했을 때 고점 대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50%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시가총액이 한 70조 나옵니다. 70조를 감안했을 때 81.84% 거기에 50% 할인율을 가져가면은 29조 정도의 가치평가가 나와요. 29조 정도. 결론적으로 29조에서 42조 정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50%를 할인해 줬을 때 29조에서 42조. 50%를 할인해 줬을 때. 그리고 각각 실적 기준에서는 26조에서 34조. 그럼 이거를 합산을 하면은 55조에서 76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55조라고 잡아도 7천만 주 기준 잡았을 때 주가 79만 원. 그리고 76조라고 잡았을 때 109만 원. 109만 원 가능하냐? 10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21년도 1월 달에 105만 원까지. 물적 분할 얘기는 그 앞전에 21년 1월이 아니라 그 월등히 앞전에 20년 8월에 얘기가 나오고 10월 달까지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 전체가 조정을 받았지 얘가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또 81.84%의 지분 할인율 50%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뭐 향후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분 매각을 하겠죠. 81%를 왜 갖고 있어요? 블록딜을 치겠지. 2차 전지 사업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당연히 블록을 쳐서 받아갈 쪽이 있을 테니까 50% 수준만 남기고 뭐 30% 넘기겠죠. 그때 할인율을 50% 적용하나요? 아니죠. 그때 당시 기준의 현재가 시가총액 대비 10% 정도 할인 주겠죠. 많이 줘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사실상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내다 팔았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외국인 지분이 거의 바닥권에 도달돼 있어요. 다 집어던졌거든요. 왜냐하면 바보들 아닌 이상 한국전력 원전 사용 못하게 해서 실적이 완전히 개판돼 버렸는데 자산 가치가 10만 원 이상의 주당 10만 원 이상짜리란 말이에요. PBR이 지금 0.2배죠. 주당 10만 원짜리가 10만 원 이상짜리가
22,700원에 거래돼요.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다 팔아버려요. 짜증스럽지. 이걸 왜 가져가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LG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되고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다 팔아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떠나야죠. 2019년 이후에 2019년 1월 이후에 개인들 물량 한번 봅시다. 2019년 1월 이후에 얼마나 내다 팔았는지 외국인들 누적적으로 1억 주를 샀어 개인들이. 외국인들 8,500만 주 따려버리죠. 8,500만 주면 얼마예요? 6억 주 나누면은 15% 수준? 14% 수준? 그럼 외국인들이 한 30%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패대기를 칩니다. 아니 LG화학이 그게 거품이고 쌩 난리라면 하등에 안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싹 다 팔아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관점만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조정받다. 오히려 물적 분할이 LG화학 입장에서 굉장한 재료 호재가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적 분할을 하고 남으로써 IPO를 해서 그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안 그랬으면 LG화학 또 영업이익 순이익 다 빼다가 LG에너지솔루션 지금까지 LG화학 순이익 다 빼다가 LG에너지솔루션 시설 투자하고 다 했지. 대주주만 배 찌운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는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해서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안 빠지는 건지 아니면 뭐 성장성을 진짜 부각을 시키는 건지 어찌됐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2위고 101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81%의 지분가치 부분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 그 순위의 흐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LG화학의 실적 2조 7천억, 삼성 SDI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SK이노베이션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얼마 1조 7천억이죠. 얘는 말 그대로 2차 전지 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전장뿐만 아니고 IT 쪽의 기준은 얘는 실적은 일단 더 뛰어나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거의 뭐 81.8이면 뭐 다 갖고 있는 거지. 예? 그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역전돼 있어요? 자력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력으로. 네이버의 성장성만큼 또 네이버의 그 계열사 자산 가치만큼 LG화학이 그게 안 되냐 이거지. 월등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LG화학의 이 PDF 파일하고, LG화학의 PDF 파일하고 동영상 부분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링크 부분을 여러분들 걸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대처를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LG화학 나머지 부분 뭐 다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공지 올려드린 그 공지 공간에 보시면 LG화학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 설정해서 좀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빠르게. 나머지 이제 뭐 변동성 종목군들의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은 뭐 교육 기준에서 빠르게 진행해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LG화학 부분이 이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이 흐름인데 뭐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 샛별형 부분은 여기에서 주알투 아카데미에서 아마 샛별형 기준 설명을 드렸나요? 이렇게 해서 LG화학 보시면 샛별형이 뜨고 그러고 나서 이 기준인데 이 샛별형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 샛별형에 대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5에서 10거래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료 강의에서는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또 변동성 종목, 일주 월봉에 대한 의미를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셔야 샛별형의 생성 과정의 모든 게 전제 조건이 끝납니다. 300년 전에 혼만 문내회사가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요 정도 내용이에요. 이것도 정두가 잘 정리하는 거예요. 윤정두가. 그냥 이것만 놓고 보시면 변동성이 캔들이 평상시에 뭐 3% 움직이던 게 2%짜리 변동성에서 샛별형이 생겼는데 샛별형 생겼다. 이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계좌가 파래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추세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변동성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전제 조건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이라는 자체 이것도 300년 전이나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이 캔들을 뿌려줬을 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 장의 조정이 뭐 문제가 있어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팍스민규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팍승려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00~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